바로 신고해야죠.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맞으면 바로 경찰서 112 눌러가지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엠펌 법률사무소입니다. 자, 오늘도 이민 변호사님과 함께 또 알기 쉬운 법률 상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소와 고발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제 고발은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피해를 제3자가 이제 소장을 접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소는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하는 건데, 자, 오늘은 알기 쉽게 고소하는 법,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알기 쉽게 고소, 고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고소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소, 첫 번째는 이제 원래는 고소 취지랑 고소 원인을 나눠가지고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고소 취지는 뭐 이제 무슨 죄 뭐 그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떤 죄에 해당되고 어떻게 처벌받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를 적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안다면 변호사를 하겠죠.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렇죠. 네. 근데 가끔씩 많이 하시는 분들은 쓰시긴 합니다. 쓰시기도 하는데 이제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물론 바꿔서 하실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고소취지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협박이 될 건가, 강요가 될 건가, 아니면 그 강도 미수가 될까,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나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죄를 좀 기본적으로 좀 이 사람이 좀 처벌을 강하게 받았다는 그런 그 기대하에 하는 거니까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다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 부분 다 쓰기 힘드시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쓰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안 쓰는 게 맞다. 그게 쓰기 힘들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 고소 원인이라고 하죠. 고소 원인은 일시, 장소, 행위, 그걸 정확히 특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증빙자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증거자료는 이거를 사건 당시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사건 당시에 정 없다 싶으시면은 뭐 가해자의 연락처나 뭐 그런 걸 안다고 하면은 뭐 지인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모르는 사람은 연락처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건의 그 이후에 이 범죄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증거를 수집을 해두는 게 좋죠. 취지와 원인. 그럼 이제 방법이 두 가지라는 말씀이죠. 크게 보면은. 근데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가 살면서 고소를 몇 번이나 해보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살다 보면 또 고소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주 하는 분들은 취지 쪽으로 이렇게 하시겠고, 원인, 뭐 저처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주 처음 접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쉬운 방법이 원인으로 해서 일시, 장소, 행위 이렇게 나눠서 적는 게 좋다. 가장 중요한 게 증거자료다라는 거죠. 증거자료가 안 되면 간접적인 자료를 확보하라. 이건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원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적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합니까? 일단은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는 이제 고소장 양식이라든지 그런 거랑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법원 그 경찰 수사기관 민원실에서 그 작성하는 고소장 양식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수사기관에서 쓰는 형식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첨부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는데, 이게 고소하실 때 좀 아니 이거 100%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왜 안 돼요? 이게 좀 자주 많이 하시는 게 그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사실 저 사기 당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법리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사기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공소 제기까지 해가지고 처벌되기까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뭐 맞았다라는 거는 그 일반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보여줄 수 있는 증거도 많으니까. 근데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생각에 이제 사기 당한 거 맞는데, 이제 돈을 안 갚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막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대여 당시, 맨 처음에 돈을 빌릴 때 당시를 또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 횡령, 배임, 일명 그 화이트 칼라 범죄에 있어서는 좀 조력을 받아가지고 좀 잘 쓰시는 게 중요하세요. 웬만하면 그런 거는
저희도 뭐 상담 오면은 이런 거는 도움을 받으시라고 하고 예. 뭐 폭행, 상해, 맞고 이런 거 간단한 거 이런 거는 증거 자료만 좀 확실하다면은 잘 첨부하셔가지고 스스로 쓰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럼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혼자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도움을 받을 경우에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간단히 보지는 않아요. 첫 번째로 이제 뭐 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 뭐 대여금이라고 치면 뭐 가장 많은 사건이 대여금이니까 대여 당시에 이 사람이 변제 자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막 빌리고 있었고 네. 채무 자력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되게 이제 등기부등본 한번 띄워보고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부동산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가압류라든지 국세 체납이라든지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 확인해가지고 사건 번호랑 이게 언제 접수됐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나와가지고 나 사업 잘 되고 이제 돈 갚을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렸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대여 당시를 항상 보게 되거든요. 대여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사업이 진짜로 잘 됐었는데 어려워져가지고 못 갚는 수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사기죄를 그 생각을 하실 때는 대여 당시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을 빌렸을 당시의 기준, 그 사람의 변제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군요. 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기다리면 되나요? 담당 부서가 정해지고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언제 뭐 시간이 되시나. 요즘 송치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시 그 보안 수사 보고로 해가지고 다시 경찰로 내려오거든요. 다시 수사를 해서 다시 올려라. 네, 그럼 이제 그 수사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계속 끝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100건씩도 들고 계시고 뭐 더 많으신 분들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 네,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돈 빨리 받으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고소인 맨 처음 조사 자체가 그렇게 좀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고소장 접수하면은 경찰서에 연락 와가지고 고소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소인 그 다음에 연락해가지고 또 어떡하냐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에서 연락을 해주긴 해요. 그 다음에 서로 얘기가 너무 틀리다 싶으면 둘이 같이 불러가지고 대질 조사하고 그 검찰에다가 이제 송치를 하든지 아니면 좀 내용이 좀 성립이 안 된다 싶으면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제 오늘은 쉽게 고소장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고소장을 작성하기에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도 소장 전문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소장 쉽게 적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